영화터는 기자입니다. 여름 극장가 성수기가 시작됐습니다. 매년 이 시기에 극장가에 공개되는 여름영화 빅4. 올해도 당연히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극장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개봉하지 못했던 블록버스터들이 몰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듯합니다. 물론 그에 못지않게 정말 크고 엄청난 영화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미리 감상한 그리고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 2편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극장가 나들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2편은 아직 언론 시사회 전인데 감상하는 대로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빨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20일 개봉한 영화입니다.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최동훈 감독이 2015년 개봉해 1270만 관객을 동원한 암살 이후 무려 7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자 엄청난 대작입니다. 워낙 긴 러닝타임, 즉 방대한 스토리 탓에 1부와 2부로 나뉘어 제작이 됐고 이번에 개봉한 영화는 1부입니다. 2부는 내년 개봉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작이 된 방식은 아마 외계인이 최초일 겁니다. 무슨 소리냐? 신과 함께도 있지 않냐? 하실 텐데요. 참고로 신과 함께는 일부 주요 등장인물은 같지만 메인 주인공이 다르고 1편과 2편의 스토리 전개도 전혀 달랐습니다. 1편과 2편이 전혀 다른 별건의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외계인은 하나의 얘기를 그저 둘로 쪼개놓은 스타일입니다. 때문에 1부를 보지 않으시면 내년에 개봉할 2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줄거리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나왔고 관심들도 많을 테니 말입니다. 저의 간단한 논평 그리고 숨은 몇 가지 코드 정도를 소개하면서 보는 재미를 더할 팁을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외계인, 제목 그대로 외계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UFO가 나옵니다. 또 타임슬립이 등장합니다. 2022년 현재 그리고 1390년 고려 말을 오갑니다. 도사가 등장하고 또 신선도 나옵니다. 당연히 도술도 등장합니다. 사람이 날아다니고 신기한 도술이 막 쏟아집니다. 로봇까지 등장합니다. 벌건 대낮 서울 한복판에 거대한 우주선이 등장해 도심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 것 같습니까? 참고로 일부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도 꽤 복잡합니다. 사실 복잡하다기보단 이런 표현이 맞을 듯합니다. 너무 뭐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심하게. 결과적으로 이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외계인의 스코어를 보자면 사실상 후자보다는 전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최동훈 감독 특유의 재기발랄함은 사실 많이 떨어지는 영화입니다. 특히 최 감독의 영화적 장기 중 하나인 귀에 쏙쏙 박히는 듯한 운율의 대사가 외계인에선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외계인은 사실 이 정도 이상의 언급이 가장 적당할 듯합니다. 이 이상을 언급할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너무 많습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면 이 코너 3, 4회 분량을 몽땅 투입해도 사실 모자랄 정도이니 말입니다. 최동훈 감독도 그랬고 주연 배우인 유준열, 김태리, 김우빈 3인도 마찬가지로 입을 모았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1부보다 2부가 더 재미있다라고. 이건 다시 말하면 전체 맥락의 구조를 말하는 듯합니다. 1부는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부는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넘어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1부에선 각각의 인물들의 관계 그리고 사건의 전후 설정의 연결고리 등이 설명되는 시간입니다.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좀 더 날 것 그대로의 말씀을 드리면 너무 난잡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개될 2부가 어떤 파급력을 선보이게 될지 1부의 흥행 실패가 결국 일어난다면 2부 개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도 됩니다. 참고로 1부의 순 제작비만 3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국내 영화계를 근심에 빠뜨리는 재앙의 영화가 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죄수들을 여러 시간대에 가둬놓았다.
작고 안전한 곳. 인간의 저게 뭐야? 저 에너지 칼로 죄수를 깨울 수도 있고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다른 시간대로 간다. 이게 터지면 지금은 끝난다. 나갑시다. 용서들 하시게. 신검이 있어. 넌 여기서 못 빠져나가. 나도 저로 가. 설계자부터 잡아. 다른 인간들 몸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신상품. 사람은 내가 맞지. 야마라네 왕자와 나오시게. 지금부터 이놈은 내가 맞도록 하지. 두 번째 영화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오늘이 25일인데요. 내일 모레 27일 개봉합니다. 바로 한산 용의 출현입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 영화 이순신 장군 3부작 프로젝트로 불리는 영화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김한민 감독이 기획과 제작 그리고 연출을 맡아 2014년 7월 개봉해 현재까지도 국내 개봉 영화 사상 최다 관객 동원작 무려 1761만을 동원한 명랑의 프리퀄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시리즈의 순서를 살펴보면 앞서 개봉한 명랑이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한산 용의 출현, 그리고 명랑, 그리고 앞으로 개봉이 될 현재 제작은 완료된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이렇게 3부작입니다. 이들 영화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모두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인데 주인공 이순신 장군 역할을 세 편 모두 각기 다른 배우가 맡았습니다. 아마 한 명의 감독이 시리즈 영화를 만들면서 같은 배역을 전부 다른 배우로 캐스팅한 작품은 이번이 처음일 듯합니다. 앞서 명랑에선 최민식, 그리고 한산, 용의 출연은 박해일, 마지막 노량, 죽음의 바다에선 김윤석이 이순신 장군을 연기합니다. 제가 본 한산 용의 출연, 저의 체감으론 외계인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물론 단순 비교이고 취향 차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건 명량보다 더 뜨거운 영화란 점입니다. 한산 용의 출연은 특별히 스포일러를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니 말이죠.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순신의 조선 수군이 외의 왁기 작가의 수군을 대파한 전투를 그립니다. 한산 용의 출연은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알고 가시면 보는 재미와 기다리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힌트는 영화 제목에 있는 부제 용의 출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용의 출현에서 용은 거북선을 뜻합니다. 명량 마지막 장면에서 거북선이 등장하면서 끝이 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산 용의 출현의 배경이 되는 한산 대첩은 실제로 거북선이 출정해서 외의 수군을 대파한 전공을 세운 전투라고 합니다. 영화에 등장할 때의 그 짜릿함은 스크린으로 직접 느끼셔야만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스포일러에 해당할 수도 있는 내용을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해드리면 거북선의 전투 장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상상을 넘어선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는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에서 실제로 운영했다고 알려진 하객진입니다. 이게 뭐냐? 문자 그대로 학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적을 감싸고 공격하는 전술입니다. 제가 전 세계 해전사를 다룬 책에서 한산 대첩에 대해 언급된 내용을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이순신 장군 3부작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있는 김한민 감독에게도 인터뷰에서 제가 다시 물어보니 맞다고 했습니다. 한산 대첩은 전 세계 해전사에서 그 이전까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희한한 전술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육지가 아닌 해상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포위 섬멸전, 적을 포위해서 섬멸하는 전술, 아까 말씀드린 하객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길게 늘어선 조선 수군의 전 함대가 외의 수군을 향해 이순신 장군의 발포하라 한마디에 불을 뿜는 장면. 전 개인적으로 거북선의 등장보다 이 장면이 더 정말 전율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물론 한산 용의 출현이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국뽕 논란이 또 벌어질 듯합니다. 이건 이미 명랑 때도 있었던 논쟁입니다. 명랑이나 한산이나 모두 우리의 분명한 기록 역사인데 말이죠. 또한 고증 문제도 분명 거론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특히 극중 등장한 거북선, 역사학계의 실제 논쟁거리이기도 한데 거북선의 구조에 대한 2층설, 3층설을 넘어 일부 유튜버들은 거북선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 외에 조선 장군들의 복식 문제도 벌써부터 거론되는 등 일부 SNS 게시물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그리고 김한민 감독의 한산용의 출연 두 작품을 놓고 봤을 때 사실상 한산용의 출연의 압승이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와 반응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イ순신とはいかようなものか思いのほか手ごわけ敵将じゃ 시방 우리는 공세가 아니란 수세야 바다 위의 성이라니 가당치도 않는 されど気がかりなのは左兵が見てきたという核翼の陣かと 진정 하객진이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전군 출정하라. 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바다 위의 성 코로나19 이후 국내 메이저 4대 투자 배급사의 텐트폴 영화들이 창고에 2년 동안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극장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면서 영화계의 정상화 수순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추기 위해 각 투자 배급사가 창고에 묵혀있던 텐트폴 영화를 이번 여름 시장에 일주일 간격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각각의 영화들 손익분기점을 계산해보니 최소 400만에서 500만 수준의 관객을 동원해야 합니다. 각각의 영화 재미를 넘어 이제 겨우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극장가 전체의 출혈 경쟁이 자칫 코로나19 시대에 암울했던 시기보다 더 엄혹한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언급한 두 편 외에 8월 첫 주와 둘째 주에 개봉하는 비상선언, 헌트에 대해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영화 터는 기자 마치겠습니다.